핵심종에게만 샘물을 마시게 한다면 사회를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원적인 인공인격체이기 때문에 유대감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책을 통해 세상과 인간을 더 깊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토론 꿈나무들의 축제, 전북특별자치도 학생들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시즌2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독서토론 한마당 북적북적은 책을 통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생각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켜 나가는 토론 대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등부와 중등부의 두 번째 준결승전이 펼쳐집니다. 먼저 초등부 준결승 두 번째 팀의 경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초등부 준결승에 오른 두 팀의 소개 영상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죠. 모두 제 편을 만들 거예요. 일방적인 공격, 상호 토론, 좋아요. 따라와! 독서토론 결승에 우리가 이루리! 읽고 또 읽었어요. 샘물처럼 토론 아이디어가 콸콸콸. 메토드인지 보여주겠습니다. 독서토론의 진정한 승리자. 열정 말렙 최강 팀업. 현장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이번에는 오늘 토론 진행 방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은 전북 토론 모형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 독서 토론 모형이란 교육과정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반대 신문식, 이 토론을 기반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토론 방식입니다. 토론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제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 입론, 입론의 주장, 이유, 근거 등에 질문하는 교차 조사, 입론의 반대 주장을 펼치는 반론, 반론의 주장, 이유, 근거 등을 질문하는 교차 조사, 모든 토론자가 참여해서 의사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상호 토론, 그리고 자신의 팀의 주장을 강조하는 최후 변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론과 반론, 그리고 최후 변론 사이에는 각각 수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대회에 앞서서 오늘 초등부 준결승을 심사해 주실 네 분의 심사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의 서현석 교수님,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국어전공 최효성 선생님, 다양한 강연을 통해 독서교육과 독서 토론 활동을 하는 최승필 작가님, 온라인 독서 모임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독서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세섬 대표님. 네, 이렇게 네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오늘 초등부 준결승 팀이 토론을 할 도서와 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연히 트리ገብ의 샘물을 마시고 영생을 얻은 터크 가족.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난 소녀 위니. 터크의 아들 제시는 위니에게 트리갭의 샘물을 마시고 영원히 살자고 제안합니다. 과연 위니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영생의 의미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트리갭의 샘물. 초등부 논제. 트리갭의 샘물은 축복이다. 네, 정말 심오하고도 또 철학적인 그런 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이 두 팀의 학생들이 오늘 토론 이 경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역량과 능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루이는 순우리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 즉 우리가 이루려는 바를 꼭 이루겠다는 다짐과 결심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맞지 않는 사람만의 차이입니다. 16강, 8강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색깔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고 저의 지식도 올라가서 더욱더 좋았습니다. 아까 국가권의 말인데 국가권법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으면 좋겠고 말의 속도가 좀 더 느려졌으면 좋겠어. 진짜 제대로 된 토론이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결승까지 이르리! 그럼 우리 지금 시간을 재보면서 한번 맞춰보자. 우선 저희는 영생을 절대 다치지도 늙지도 않고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토론 수업을 듣게 되고 나서부터입니다. 처음에는 떨리기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토론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잘 들릴 수 있게 좀 더 크고. 팀에서는 터크 가족은 사회에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다. 그거를 들어 트리게의 생물이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결국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띄워서 천천히 좀 읽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들려줬으면 좋겠어. 6학년 누나 형들과 경쟁하는 것은 도전이지만 오히려 저희 팀의 신선한 시각이 장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멋진 토론을 펼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5학년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간다. 도두 대승 가자! 파이팅! 자, 지금 제 양옆으로 이루리 팀과 토드 팀이 나와 있습니다. 도두 화이팅! 도두 잘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리 팀과 토드 팀의 준결승전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대회 바로 시작 전에 공뽑기 방식을 통해서 오늘 논제의 찬반 입장을 정했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찬성팀 이루리 팀이 자리하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반대팀 토드 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초등부 두 번째 준결승전 이루리 팀 대 토드 팀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토론 시간은 34분입니다. 사회자인 제가 발언의 순서, 발언 시간, 그리고 발언의 시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순서는 입론입니다. 시간은 3분 드립니다. 찬성팀의 첫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찬성팀 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며 축복이란 행복을 비는 것 또는 그 행복을 의미합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은 현대 생명과학 및 의료기술 발전의 동력이 되어 영생을 소망한 진시황의 꿈을 현실이 되는 축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의 찬성팀은 스루바키의 중심축을 개인, 사회, 생태계의 측면에서 불변해야 할 가치나 의미로 해석하여 이를 실현하며 살아간다면 영원한 삶은 축복임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근거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영원한 삶을 사는 터크 가족은 사회와 어우러져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정의해야 했습니다. 위니와 터크 가족이 같이 지내는 동안 이들은 끊임없이 소통하며 감정을 이해하고 서로 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서로를 친구라 여기게 되며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터크 가족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화되어 있으며 얼마든지 공동체를 이루며 어우러져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샘물을 마신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행복이란 상황이 아닌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가족과의 행복, 위니와 지내며 느꼈던 우정과 사랑,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 신뢰와 공감 같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감정들을 교류합니다. 이렇듯 터크 가족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감정과 가치를 나누며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샘물이 있어도 생태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샘물을 마셨지만 터크와 마이스는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 그대로의 순환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터크 가족은 필사적으로 샘물의 비밀을 지키려고 합니다. 반면 194쪽의 내용과 같이 샘물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자연을 개발하여 숲을 밀고 아스팔트를 깔며 건물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샘물의 여부와 상관없이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자연을 보호하려고 노력한다면 생태계는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회와 소통, 개인의 행복 추구, 생태계의 보존이라는 불변하고 의미 있는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간다면 영원한 삶은 축복임을 주장하며 이상으로 트리geb의 샘물은 축복이다 라는 논제에 찬성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팀의 첫 번째 토론자를 통해 입론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입론하겠습니다. 시간 동일하게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냉동인간이나 신약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제약사들은 2023년 1,600억 달러, 약 208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이에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죽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146세의 은바 고토 노인은 부인 4명과 자식 10명을 먼저 잃고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오랫동안 사는 것이 행복했다면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절대 다치지 않고 늙지도 않는 삶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저희는 트리geb의 샘물은 축복이다 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첫째, 터크 가족은 차별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주민 10명 중 7명이 한국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터크 가족 역시 이들처럼 차별을 느끼며 사회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그들은 실험 대상으로 사용될 것이고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샘물을 마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행복한 삶을 살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정신의학과의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84년간의 연구를 통해 행복한 삶의 결정적인 요인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따뜻한 인간관계라고 밝혔습니다. 터크 가족은 영원히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거의 맺지 못했으므로 결국 외로움 속에서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샘물을 마신 생명체들은 절대로 죽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의 순환을 깨트릴 것입니다. 생태계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이루어진 복잡한 균형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죽지 않는 생명체가 지구에 존재하게 된다면 개체수가 증가해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859년 영국에서 호주로 이민 온 토마스 오티스가 데려온 토끼 24마리가 100억 마리로 번식하여 생태계를 파괴했던 사례처럼 작은 변화가 큰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가진 터크 가족은 사회와 단절되고 샘물을 마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트리geb의 샘물은 축복이다 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찬성팀과 반대팀의 입론을 차분하게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이제 교차 조사 순서입니다. 교차 조사는 두 팀의 세 번째 토론자가 상대 팀의 입론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습니다. 시간은 2분인데요. 원활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의 길이를 잘 조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찬성팀 시작해 주세요. 터크와 다른 가족들은 영생을 즐기고 각자의 일을 하며 사회와 어우러져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와 어우러져 사는 삶은 각자가 선택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크는 자신의 영생을 사는 삶이 돌멩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마일스 또한 그의 아내가 마일스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생각하고 그를 떠났고 매와 제시 또한 불행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팀의 주장은 알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닉 부이치치를 아십니까? 닉 부이치치는 선천적 장애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과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동기부여 연설가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극복한 닉 부이치치와 마일스처럼 결국 자신이 선택한 삶의 태도로 인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저희 팀에서 말씀드렸듯 영생을 사는 터크 가족은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샘물을 국가의 통제 아래 병을 치료하는 데 긍정적으로 사용된다면 희귀병이나 난치병, 노화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인간답게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 권리를 부여하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샘물을 마시게 되면 영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영생을 악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샘물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악용은 국가의 통제와 적절한 조치 아래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을 막을 수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분명 어떻게 해서든지 훔치려고 그리고 악용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자연 보전 연맹 IUCN은 네. 질문을 많이 준비하셨지만 찬성팀의 교차 조사 시간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팀 교차 조사 시작해 주세요. 상대팀에서는 샘물이 있더라도 생태계가 충분히 유지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인간은 실수를 하는 동물입니다.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돼 전 세계가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샘물이 인간의 실수로 인해 유출되어 피해를 볼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것은 국가 간 맺은 국제기구 등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로 유엔은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국제기구입니다. 사태를 조정, 해결하는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그런 실수 같은 것들을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터크 가족이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 5시간 이상의 자유를 가지면 행복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나 많아 행복함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하지만 흥미를 있는 행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새로운 자극과 도전을 통해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통해 또는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은 내적 동기가 생기는 데 도움을 주어 앞서 말한 흥미를 있는 것을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바나나의 종을 개량하여 그 종이 하나의 바이러스로 인해 전체 전멸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샘물을 관리하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인간이 개입해서 네, 양 팀의 교차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2분간의 수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기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반론입니다. 시간은 2분을 드립니다. 시작해 주세요. 찬성팀에서는 터크 가족은 사회적 동물로 사회에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다. 샘물을 마신 사람은 행복하다. 샘물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근거를 들어 트리게의 샘물이 축복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터크는 자신의 가족과 어울릴 수는 있지만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니는 영생을 살지 않으므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도 짧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샘물을 마신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팀도 사람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모든 점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감정을 나눈다 해도 행복은 영생과 관련이 없고
주관적인 감정으로 사람에 따라 행복의 요소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샘물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샘물은 개방되어 있고 인간이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생명체나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신 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할 것입니다.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면 시간은 금이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삶의 끝은 죽음이라는 곳에 다다라야 살아있는 삶이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트리계의 샘물은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찬성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을 드릴 텐데요. 찬성팀 시작해 주세요. 사회와 어우러진다고 할 때 기준은 기간이 길고 짧음으로만 단정짓지 않습니다. 어우러지는 것은 소통을 통해 여럿이 조화를 이루거나 섞이는 것을 말하는데 터크와 위니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사랑과 이해를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장한 바는 위니가 죽었을 때에는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입니다. 나아가는 과학 발전과 사회 문화에서 터크 가족은 함께 살아간다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터크 가족이 고지식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의 최신 기술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메슬로의 인간 욕구 중 소속, 애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터크 가족은 가정에는 소속되어 강한 유대감의 기반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일을 하며 지내는데 이것으로 모아 충분히 사회와 어우러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가족과 같이 살아가며 감정을 소통하는 것이 무조건 사회에 어우러지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과도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은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지금 오존층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환경도 그 노력에 답해준다는 것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태계는 너무나 많이 파괴되었고 다시 복원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끝났습니다. 찬성팀의 교차 조사를 함께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찬성팀의 두 번째 토론자가 반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상대팀께서는 영생에서 비롯된 개인, 사회, 생태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염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그럼에도 우리가 마주할 멀지않은 영생의 삶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지 성찰하고 대비하는 것에 이번 논제의 중점을 두어 트리계의 샘물은 축복이다 라는 논제에 찬성하며 그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선 때문에 사회와 어울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고 쓸모있는 일을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와 어우러져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양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이 태어난 이쁘치는 주어진 상황에서 숨지 않고 자신과 사회의 의미 있는 일을 찾아 동기부연설가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삶의 동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둘째,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하셨지만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 영생의 물을 마신 사람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상황이 아닌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명언처럼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능동적인 자세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생태계의 순환을 깨트린다고 하셨지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계의 부전의 노력으로 생태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람서르 협약,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월백 캠페인, 산소 중립 실천 등 국가, 기업, 개인의 다양한 노력으로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생태계 평형 원리에 따라 생태계도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근거로 저희 팀은 트리계의 샘물은 축복이다 라는 논지에 대해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팀의 반론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상대팀의 주장대로라면 터크 씨는 누구보다 행복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터크 씨는 행복했나요? 네, 물론 이 책에서 구사된 터크의 모습은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생 때문이 아닌 사람들 속에 각인된
시선 때문인 것입니다. 네, 책 속에서 터크 가족은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영생을 산다면 오히려 사회와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뜻 아닐까요? 네, 그것은 터크 가족이 샘물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샘물을 지키기 위한 터크 가족의 노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터크 가족은 사회성을 지녔고 충분히 사회와 어울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을 사는 생물들이 많은 자원을 사용하게 되어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지 않을까요? 네, 물론 지구의 자원이 고갈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노력 등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예로는 람사르 협약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광주 속 평균의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체결되었습니다. 일종에 본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샘물을 마신 생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신가요? 평소에 식물들과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대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생태계 교란종이 샘물을 마시게 할 경우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것은 국가의 법과 규제로 충분히 통제 가능합니다. 만약 생태계 교란종이 생태계 핵심종이나 멸종위기종을 멸종시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태계는 평형 원리에 따라 생태계는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본다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반대팀의 교차 조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논지가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초등학생들이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다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양 팀 모두 다 자신이 정의한 행복에 대한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토드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입론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로 쟁점을 빈틈없이 1, 2, 3 이렇게 써왔어요. 그걸 입론에 딱 던지니까 첫 계단이 딱 하고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네, 이루리 팀은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 아니라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의 일부분을 반박하는 이 토론대회를 좀 즐기려고 서로 함께 배우는 그런 장으로 생각하지 이걸 막 경쟁하는 그런 경기로만 보진 않는다. 참여한 토론자들의 얼굴 표정하고 말투나 서로 상대방에 대하는 그런 태도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두 팀의 모든 토론자가 참여하는 상호 토론입니다. 시간은 6분을 드릴 텐데요. 특정 토론자가 1분 이상 발언을 독점할 경우에는 사회자인 제가 개입해서 발언 시간을 조절하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찬성팀의 두 번째 토론자가 토론의 시작을 위해서 30초 이내로 질문을 하겠고요. 이때 반대팀 토론자들은 자유롭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팀에서 답변을 한 이후에는 모든 토론자가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찬성팀 두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터크 가족이 마을새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샘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다면 그들도 터크 가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터크 가족이 사회에 나가서 영생을 산다는 것을 말해주더라도 사람들은 영생을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터크 가족을 악용하거나 실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팀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대팀에서는 첫 번째 주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들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회적인 동물은 사회적인 적응력은 다른 문화에 대한 적응이지 영생에 대한 적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터크 가족은 위니와 함께 어우러지며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만약 다른 곳에서 어우러진다고 하더라도 터크 가족은 이미 충분히 사회생활을 하며 각자의 일을 하며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보아 터크 가족은 이미 사회와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터크 가족은 시대 혹은 세대 차이로 인해 시대를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통해 터크 가족도 충분히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터크 가족이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고 차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도 생태계 교란종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태계 교란종이 샘물을 마신다면 생태계는 극도로 파괴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러한 문제는 국가의 통제와 세계의 협력 기구를 통해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도 여러 국가 기관들이 생태계 교란종들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거의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저희 측의 주장은 만약 이 샘물을 멸종위기 동물에게 마신다면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화성 이주 프로젝트로 자원 고갈과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영생을 사는 동물들이 세상에 나온다면 죽지 않기 때문에 무한히 자원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는 아무리 정부에서 노력하고 기업에서 노력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꿀벌이 멸종된다면 지구는 얼마 안 돼 멸망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꿀벌 같은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이들에게 샘물을 부여한다면 이것은 가능한 일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실수를 하는 동물입니다.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돼 전 세계가 피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트리게브 샘물을 잘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팀이 질문하겠습니다. 생태계에는 자연치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룡멸망이 있는데요. 백악기 대멸종돼 운석이 떨어져도 지금의 생태계로 다시 복원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생태계에 맡겨준다면 다시 지금의 무너진 생태계를 다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갈망한 진시황, 유럽의 귀족들, 현재에도 불멸을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억만장자들, 이들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영생에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진시황 같은 경우는 영생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터크 가족은 경험해 보았고 그런 결과로 자신이 불행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한 근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터크 가족 중에서도 제시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삶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반대팀에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상호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루리 입론을 할 때 예상했던 그런 주장이 아니어서 조금 놀랐어요. 생각보다 잘한 것 같아서 약간 뿌듯해요. 쫄지 않고 잘 말한 게 잘한 것 같아. 일단 토요가 5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도 슬슬 잘 풀리고 답도 거침없이 나올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최후 변론입니다. 여러분께 주어지는 시간 3분입니다. 반대팀의 세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토론 주제인 트리게브 샘물은 축복인가는 영생은 우리 삶에서 축복인가?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팀도 느끼셨겠듯이 영생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토론 주제에 대해 결론 짓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생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트리게브 샘물을 마신다면 터크와 같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희 팀은 영생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팀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터크 가족은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에서는 자신의 가족과는 어울릴 수 있지만 사회에는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팀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에서는 행복은 영생과 관련이 없는 주관적인 관점이기에 샘물을 마신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상대팀에서는 샘물이 있어도 인간이 잘 관리해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에서는 생물이 개방되어 있고 인간이 관리하기 어렵기에 생태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샘물을 마신 생물들이 생태계의 순환을 방해하게 되면 생태계는 무너집니다. 또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영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근거가 상대 팀의 근거보다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It is life's change agent. It clears out the old to make way for the new. 죽음은 삶을 대신하여 변화를 만들고 신세대에게 길을 열어준다. 스티븐 잡스 연설 중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제한 시간이 있어야 스포츠에 흥미를 느끼고 몰입합니다. 이와 같이 영생을 사는 것은 터크가 말한 것처럼 길가에 놓인 변화하지 않는 돌멩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은 트리게브 샘물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사회에서 배제시키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저주이기 때문에 트리게브 샘물은 축복이다 라는 이번 논제에 대해 트리게브 샘물은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팀의 최후 변론을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팀의 세 번째 토론자 최후 변론 시작해 주세요. 트리갭의 샘물이 쓰여진 1800년대와 우리가 이 책을 다시 조명해보는 현재의 공통점은 이전의 삶과 다른 큰 변혁을 겪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에서 기계로, 현재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반대팀에서는 지속적 교류 어려움, 행복하지 못함, 순환 원리 깨트림에 대해 이야기하며 영생으로 인해 일어날 우려와 어려움을 근거로 논제에 반대하셨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희 찬성팀은 책 속의 인물들의 태도를 비교, 성찰해봄으로써 영생이 실현될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가치관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어 찬성팀 입장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어우러지다는 것은 여럿이 조화를 이루거나 섞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회와의 시초가 되는 가정을 기반으로 여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생태계 보존과 세계, 국가, 기업, 개인의 끊임없는 노력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나아가 멸종위기 동물의 복원과 보존으로 생태계의 다양성이 회복되어 생태계의 균형과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안전함으로 후퇴할 것이냐, 발전을 향해 전진할 것이냐. 저희 찬성팀은 급변하는 사회의 물결을 받아들이고 개인, 사회, 생태계의 중심축을 행복, 어우러짐, 생태계의 보호라는 가치를 지키고 의미 있는 삶을 실현하며 살아간다면 영원한 삶은 축복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찬성팀의 마지막 초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양 팀의 마지막 최후 변론까지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본인의 단어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논리의 전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다듬어서 토론 과정에서 좀 이렇게 밀리는 그 느낌을 최후 변론의 논리로서 좀 이렇게 가름할 수 있었던 그런 측면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서 토론도 상대방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대화는 무엇이냐면 논지에 앞서서 태도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모두 다 태도 면에서는 정말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멋진 태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터크 가족도 충분히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지 않을까요? 터크 가족이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차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샘물을 멸종위기 동물에게 마신다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을 사는 동물들이 세상에 나온다면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 팀한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두 팀 다 너무 잘해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초등부 4강 두 번째 경기 이루리 대 토드. 승리팀은 토드입니다. 책
책을 통해 인간과 세상을 더 깊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토론 꿈나무들의 축제. 전북특별자치도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 독서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시즌2. 이어서 중등부의 두 번째 준결승전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결승에 오른 중등부 팀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보다 더 날카로울 수 없을걸? 예리한 질문으로 대회장을 장악하는 우리는 소크라테스. 토론은 완벽한 팀워크와 함께할 때 빛이 나지. 함께일 때 더 뜨거운 우리는 파이리. 치열하고 쟁쟁한 경쟁을 뚫고 준결승까지 올라온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 중등부 준결승 두 번째로 소크라테스 팀과 그리고 파이리 팀의 경기를 보겠습니다. 대회에 앞서서 오늘 중등부 준결승전 두 번째 경기를 심사해 주실 네 분의 심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국어교육과 주재우 교수님, 대전 장대중학교의 임장미 선생님, 의정부 광동고등학교 송승훈 선생님, 군산 창호초등학교의 백이웅 선생님. 네, 이렇게 네 분입니다. 네 분께서는 공정한 심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중등부 준결승전에서 토론하게 될 도서와 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빌헬름 슈미트가 쓴 에세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키케로까지 친구와 우정에 대한 폭넓고 심오한 질문들. 사이버 세계의 우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질문하는 우리가 정말 친구일까? 인공지능 로봇 썸머와 50일간 친구가 된 지유. 지유에게 썸머는 완벽한 친구입니다. 썸머와 함께라면 다툼도 갈등도 이별도 영영 없을 것이다. 완벽한 남자친구인 썸머는 지유를 울게 할 일도 없을 것이다. 인공 로봇과 인간의 우정에 대해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50일간의 썸머. 중등부 논제. AI와 인간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자, 요즘 정말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AI에 관한 논제입니다. 저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오늘 토론을 펼쳐줄 이 두 팀의 학생들은 또 어떤 논거를 가지고 주장에 임해 주실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두 팀의 학생들이 오늘 경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다른 입문자랑 우리는 파이리. 소크라테스.
책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토론과 관련된 책 찾아보고 있었어요. 책이 훨씬 인터넷 자료보다 좀 더 검증돼 있고 좀 더 믿을 만한 자료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자연스러운 자료 습득이요. 더 날카롭고 세밀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저희 찬성팀은 AI와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어때 얘들아? 잘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저는 입론을 맡고 있고 네가 원하는 걸 잘 전달하고, 저는 반론 파트 맡고 있어요. 상대방의 근거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를. 저는 최후 변론하고 있어요. 차분하게 말하되 인상에 깊게 남도록 말하는 걸 잘해서. 너희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겠어. 입론자가 좀 유독 너가 커서 그것 때문에 받은 점수도 좀 있는 것 같아. 다른 입론자랑 다르게 목소리가 되게 컸어. 그래서 단점은 못했던 점. 이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말할 때 손을 좀 많이 떨어. 일찍 모여서 독서 토론 준비 중이었어요. 아침에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으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좀 이따 학생회실에서 봐. 응, 알았어. 우리 교복 잘 입으면 그거 뭐냐 주는 거 이름이 뭐야? 종합헌명. 학교 과정. 학교 과정. 우리가 홍보부로서 포스터 만들어서 홍보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한과에 관련된 포스터도 만들면 어때? 교복 잘 입기.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상대팀 앞에서 말을 해야 하니까 말하는 실력이 좀 늘게 되는 것 같아요. 얘들아 준비하러 가자. 그 입론에 대한 교차조사 연습을 한번 해볼까? 계속해서 찾아왔다라면 채연이가 제안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그런 관계를 좋은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혜장은 자신 있는 부분만 하면 돼. 왜냐면 이분이니까. 독서 토론을 통해서 상황을 바라보는 좀 비판적인 눈을 길렀으면 좋겠고요.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공부하고 학교생활 하느라 너무 바쁜데 뭐 이렇게 또 토론대 준비까지 하느라고 너무 많이 애썼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중등부 두 번째 준결승전 소크라테스 팀 대 파이리 팀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순서는 입론입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찬성팀의 첫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친구는 서로 꾸준한 상호작용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과도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감정인식과 개인화된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적인 요소를 갖추어가고 있기에 기술의 발전과 인식 개선을 통해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진실된 우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찬성팀은 다음 3가지 근거를 들어 인공지능과 인간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논제에 찬성하는 걸 밝힙니다. 첫째, AGI를 구현한 인공지능으로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AGI 인공지능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기능을 지향하는 기술입니다. 50일간의 썸머 137쪽부터 143쪽을 보면 썸머의 말에 한빛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반박합니다. 썸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가르친 것은 한빛 자신에게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할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썸머가 점점 영리해지며 한빛에게 좋은 말동무가 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며 한빛의 가치관 형성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빛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며 한빛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졌습니다. 둘째, 인공지능은 심리적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실제 심리치료에서는 다양한 환자들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몇백 문항에 달하는 심리 테스트와 몇 시간 동안의 인터뷰, 여러 차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이 과정을 인간이 수행하는 것보다 정교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자의 특성과 치료 효과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분석하며 사람과의 교류를 두려운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감과 동시에 상당한 치료 효과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50일간의 썸머 책 114쪽에서 115쪽을 보면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다가간 썸머에게 채원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일들을 털어놓고 썸머는 그런 채원이가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셋째,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인간에서의 상처를 치유하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아픔은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50일간의 썸머 책 40쪽에서 42쪽을 보면 지우는 인간관계 속에서 지치지만 썸머의 시간을 통해 휴식합니다. 지우가 썸머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우가 전혀 성장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썸머는 지우에게 인간관계를 경험시켜 주었고 그렇게 마음을 연 지우가 썸머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나갔다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과의 우정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순영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사람은 물건을 통해서도 심리적 완성을 취할 수 있고 소통을 꼭 인간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I와도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모바일 기기나 가정용 인공지능이 우리의 감정을 읽고 위로해주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필요한 순간 함께 보내주는 친구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팀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AI와 인간이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아무래도 한정돼 있다 보니 또 준비한 내용도 많고, 자, 찬성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찬성팀 입론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팀의 입론을 듣겠습니다. 반대팀 첫 번째 토론자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인공지능은 기기가 인간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학습, 추론, 인식, 계획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우정은 상호 이해와 존경, 그리고 상대방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인간과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기 힘들기에 인공지능과 인간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빛에게 인공지능 썸머는 좋은 친구라고 볼 수 없는데 이는 한빛과 썸머가 서로의 목적을 매개로 만나서 소통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썸머는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서 가능한 답변을 모두 만들어 놓고 상황에 맞는 내용을 골라서 대답하는 것으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빛과의 소통은 데이터 축적을 위한 것입니다. 한빛 또한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자신의 진로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목적으로 썸머와 소통한 것입니다. 이 둘은 목적 달성이 끝나면 관계도 끝나는 단기간 지속되는 사이일 뿐입니다. 둘째, 채원이의 상처를 치유한 것은 인공지능 썸머가 아닌 할인이기 때문입니다. 원일고로 전학 오면서 시우와 친구들에게 큰 상처를 입고 집에서 썸머와만 소통하고 있던 채원이를 할인이가 찾아왔습니다. 할인이는 채원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채원이를 피해자로 생각하여 사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왕따를 당했던 자신의 경험으로 공감해주며 학교로 돌아올 것을 권유합니다. 채원이의 상처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회복을 도와준 할인이가 채원이의 상처를 치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50일 후 썸머와의 관계를 종료한 지유의 선택은 현명했습니다. 지유는 민서와 현우의 잦은 싸움과 화해, 지유의 아빠와 엄마의 냉전 등을 가까이에서 봐오면서 모든 걸 맞춰주는 썸머에게서 완전히 이해받는 것 같은 연애를 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통해 성장하는 민서, 갈등을 통해 서로에게 맞춰나가는 부모님, AI를 떠나 사람들 사이로 돌아가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는 완벽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썸머와의 관계를 종료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모든 우정은 자신과의 우정을 바탕으로 삼는다. 누군가와 친구가 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 썸머와 관계를 종료한 지유의 선택은 현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목적을 가지고 썸머와 소통하는 한빛, 채원을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운 할인, 지우의 성장을 돕지 못하는 썸머를 볼 때 인공지능과 인간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양 팀의 입론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차 조사를 하는 순서인데요. 두 팀의 세 번째 토론자가 상대 팀의 입론자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습니다. 시간은 2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찬성팀 시작해 주세요.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인간과 인격을 구분했습니다. 인간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인격성은 비인간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필요와 영향력을 평가해 존재자들에게 특정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AI도 인격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친구라는 인격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친구라는 지위를 받기 전에 일단 인공지능은 인간과 달리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인간과 이런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상대팀께서는 채원이의 상처를 치유한 것이 할인이라고 주장해 주셨는데요. 썸머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채원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채원은 친구 관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인이 찾아왔을 때도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었죠. 썸머가 없었다면 채원은 할인이 찾아왔을 때 인간관계에서 겪은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내용을 보다 보면 썸머가 문 열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채원이가 끌리는 대로 내 가슴이 시키는 것 같아 열어줘야겠어 라는 마음이 들어서 할인이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썸머의 도움은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호 토론 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찬성팀의 교차 조사였고요. 이번에는 반대팀의 교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친구라는 역할을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인간이 부여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일방적으로 친구라는 역할을 부여한다면 그것이 과연 동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썸머와 한빛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둘은 아까 입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을 완료한다고 해서 둘은 서로 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서로가 좋은 친구다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비록 우리도 목적을 가지고 친구를 만날 때가 있듯이 한빛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목적을 가진 우정은 참된 우정이 아니라고 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한빛과 썸머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것이 과연 참된 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참된 우정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친구와 연계를 맺는 이유가 서로의 인간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서로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제 유대감을 형성하며 인간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참된 우정이 꼭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성장의 계기가 된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인간은 성장을 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네요? 자세한 내용은 상호 토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교차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번 순서는 반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반대팀의 두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AI와 인간이 친구가 될 수 있다에 반대합니다. 먼저 한빛과 썸머는 좋은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빛은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기 위해서, 썸머는 자신의 데이터를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맺은 관계입니다. 찬성 측에서 한빛과 썸머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것과 같이 이처럼 목적을 가지고 만나 소통하는 관계는 목적 달성 후에는 관계가 끊어지는 비즈니스 파트너에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한빛과 썸머는 좋은 친구가 아닌 그저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저희는 할인이가 채원의 상처를 치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썸머가 기계이기에 심리치료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기에 썸머가 채원이의 상처를 치유했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채원이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며 지호와의 오해를 풀고 회복하게 해준, 즉 인간관계로의 복귀를 하게 해준 할인이가 채원이의 상처를 치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정말 친구일까 해서 누군가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될 일이라고 한 것처럼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썸머와의 관계를 종료한 지우의 선택은 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좋은 친구는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일간의 썸머에서 인간에게 종료의 선택권이 있고 썸머에게는 선택권이 없어 일방적으로 종료되어야 한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에 좋은 친구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하셨듯이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친구라는 역할을 부여한다면 이 또한 동등한 관계가 아니란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저희 팀은 인공지능과 인간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논제에 반대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팀의 반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찬성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릴 텐데요.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질문과 답변의 길이를 잘 시간에 맞게 조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성팀 교차 조사 시작해 주세요.
인공지능은 고도의 자율성을 가진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같은 자율성과 지능이라는 특성은 인공지능의 발전함에 따라 인간과 대등한 지식을 축적하거나 더 나아가 인간의 지식과 예측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이 제작하는 단순한 부산물이 아닌 하나의 도덕 행위자로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하셨듯이 고도의 소프트웨어라는 뜻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친구는 감정을 공유하며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친구라고 합니다. 시스템은 감정 공유를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친구 관계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인간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내가 공감받고 있다, 위로받고 있다, 이해받고 있다라는 감정을 사용자에게 느껴주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친구로 여겨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일간의 썸머 42쪽에서 지유가 말했듯이 지유는 썸머를 통해서 완전히 이해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인공지능이 인간과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이 가진 장점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우정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 끝난 관계로 상호 토론 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찬성팀의 두 번째 토론자가 반론을 펼치겠습니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찬성 측은 한빛과 썸머가 서로 좋은 친구 관계가 아니기에 그리고 채원이는 결국 하린이에게 치유되었기에 마지막으로 지우는 썸머와의 편안한 관계 속에서 중독될 수 있기에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빛과 썸머가 서로 목적을 가지고 만난 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오직 목적만을 위한 관계라는 말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빛과 썸머는 먼저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먼저 친구라는 전제 하에 서로에게 어떤 매개체 또는 목적을 이룬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뤄봐서 한빛과 썸머는 먼저 1차적으로 서로를 가장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채원이는 썸머로서도 치유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채원이가 썸머를 만날 수 없고 정신과 의사 또는 하린이만 만날 수 있었다면 과연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은 채원이가 그들에게 정확히 더 다가갈 수 있고 원일고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하린이의 말을 귀고요로 들을 수 있었을까요? 썸머는 채원이의 다치기 전 그 마음의 문을 잡아 끌어서 다시 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채원이는 썸머에게서부터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우가 갈등 없는 썸머 속의 관계에서 성장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채원이의 사례를 보았듯이 채원이는 오히려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인간관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를 보면 갈등이 인간관계에 꼭 좋은 영향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저희는 갈등 없는 관계에서도 충분히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친한 친구, 저희가 정말 아끼는 사람들과는 갈등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저희가 성장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또한 지우는 썸머라는 단 하나의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닌 그 주위에도 민서, 현우 등의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의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우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으며 썸머와의 좋은 관계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논거들을 들어서 저희는 반대층의 입론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팀의 반론까지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반대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하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처음에 한빛은 개발자의 제안으로 한빛이 썸머에게 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게 하려고 썸머를 만났습니다. 맞습니까? 일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썸머는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한빛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관계일 수 있겠네요. 그 관계도 맞지만 저는 먼저 1차적으로 그 둘이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 좋은 관계라는 것을 부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한빛만 썸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뿐 썸머는 한빛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일반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해보자면 썸머는 자신에게 789명의 친구가 있고 너는 그 친구 중 하나이다 라고 썸머가 한빛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책에는 부각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저희가 모르는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관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채원이는 하린이와 평소에 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채원이와 하린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하린이는 자신과 친한 친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원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 보여 채원이를 찾아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이하고 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온 하린이를 보면 썸머가 없었어도 이런 친구들 덕분에 채원이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채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희는 지금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거식증에 걸릴 정도로 큰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은 상태입니다. 옆에선 정신과 의사와 엄마만 저의 도움 없는 대화를 도와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때 일면식도 없는 친구가 고등학교에서 얼굴만 몇 번 봤던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고
말을 하고 싶다 한다면 저희는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채원이는 그때까지 굉장히 큰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병원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들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없을 수 없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있긴 하죠. 네, 하지만 썸머와의 관계에서는 지유에 대한 썸머의 지나친 배려 덕분에 갈등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사회자로서 이 다음에 이어질 교차 조사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시간이 종료돼 버렸습니다. 정말 결승전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팀이 모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로 토론을 했는데요. 파이리 팀은 팀원의 3명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상당히 강하고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친구는 상당히 부드럽게 말하는데 그 부분의 핵심을 콕콕 찌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질문을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그 둘의 조합을 또 합쳐놓은 중간자적의 입장에 있는 친구도 있을 만큼 팀에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역할이 상당히 눈에 들어왔고, 어떤 논리가 있으면 그 상황에 따른 논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 따른 논리 변화를 되게 잘 이 친구들이 펼쳤어요. 아무래도 이제 준결승까지 오다 보니까 이 친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개념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는데, 토론의 승리를 위한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두 팀의 모든 토론자가 참여하는 상호 토론입니다. 시간은 총 6분을 드릴 텐데요. 찬성팀의 두 번째 토론자가 토론 시작을 위해서 30초 이내에 질문을 하게 되고요. 답변 이후에는 모든 토론자가 자유롭게 서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찬성팀 두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채원이의 상처를 계속 하린이가 치유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채원이의 상처는 먼저 정신과 의사에 대해서 옮겨갔고 그 뒤에 썸머를 향해서 치유가 옮겨가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정신과 의사가 썸머를 추천해주지 않고 오직 채원과 자신과의 대화만 고집했다면 과연 채원은 관계가 호전될 수 있었을까요? 호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썸머가 치유에 있어서 영향을 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썸머와만 지냈다면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썸머에게만 의지하여 공동체로의 복귀가 아닌 공동체로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빛과 썸머가 친구 관계가 우선이라고 하셨지만 한빛과 썸머는 목적을 가지고 만난 것이 우선입니다. 맞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만난 이유 자체가 한빛은 개발자에게서 부탁을 가지고 만난 것입니다. 만약 목적을 가지고 만나지 않았더라면 서로는 만나지 않았을 관계라고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목적이 우선 아닙니까? 개발자가 한빛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썸머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렴. 이 말을 끝으로 한빛과 썸머의 50일간의 친구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개발자는 한빛에게 좋은 데이터를 주고 좋은 영향력을 불어달라고도 부가적으로 말하긴 했지만 1차적으로는 썸머와 한빛이 서로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둘이 처음부터 목적으로 만난 사이도 아니며 설령 그렇게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는 서로 진정한 친구 관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그 둘이 선한 우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전 교차조사에서 인공지능에게 친구라는 역할을 인간이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인간성과 인격성을 부여했습니다. 강아지는 저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영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이라는 지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얻게 되었습니다. AI도 인격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은 친구라는 인격적 지위를 부여받으며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는 매우 복잡하며 감정적 요소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인공지능과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친구 관계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사회적인 각종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사회적인 통념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기계 사이의 관계가 조금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요소가 먼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가 기존의 인간끼리의 친구 관계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우정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새로운 우정의 형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회 형태는 계속 변해왔으며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가 달라진 거 모두 아시죠? 옛날에는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만이 가족의 범주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나 입양아도 충분히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듯이 친구의 형태가 광범위해지면서 인공지능과의 우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하셨듯이 인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친구라는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은 인간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기에 인공지능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 아닌가요? 고대 그리스 속담에서도 우정은 동등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여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보완해서 동등한 관계, 그러니까 그리고 지우와 썸머의 관계에서 지우에게 이 썸머와의 관계의 종료권이 일방적으로 있다는 사실 또한 동등하지 않은 관계라는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여의 뜻을 정확히 저희가 이해시키지 못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부여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 사회에서 흔히 통념되는 저희가 이 사람에게 넌 나의 친구가 되어야만 해 라는 명령성을 띈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말하는 부여는 저희의 심리 속에서 이제부터 이 인공지능은 내 친구일 것이다 라고 제 머릿속에 더 씌우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인공지능의 현실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저희 인간의 심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친구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한빛과 썸머가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목적에 관한 친구 아닐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한빛과 썸머의 관계가 목적으로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차태경 학생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발자 아저씨는 한빛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렴이라고 말을 했듯이 저희는 동등한 친구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쟁점에서 AI이기에 심리 치료에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환자의 특성에 빠르게 대처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썸머가 체온의 상처를 치유했다고 하셨는데요. 상호 토론 총 6분을 드렸는데 시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찬성팀 인론이다 보니까 맨 처음이어서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좀 많이 아쉬웠어요. 상대편의 논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박할 거리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조사한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제 주장과 접목시켜서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있을지를 조금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 또 4강까지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결승 가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찬성이랑 반대 둘 다 상관없을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해서 뭘 뽑든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학교에서 발표하는 것과 유사하게 연습을 했는데 토론에서도 제가 지금껏 연습했던 거 그대로 한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은 긴장하거나 실수하면 티가 많이 나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 시간입니다. 시간 3분 드릴 텐데요. 반대팀의 세 번째 토론자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이 인간과 비슷할 정도로 발달되어 갑니다. 혹시 인공지능과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공지능은 인간과는 달리 없는 한계가 존재하며 윤리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인공지능과 인간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채원이를 썸머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다가오지만 하린이가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가와 학교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을 때 인간관계에서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영역 안으로 깊숙이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인간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의 복잡성과 미묘한 차이까지 이해할 수는 없으며 가상의 실체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빛은 썸머에게 우정을 느끼고 있다기보단 목적으로 매개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에서 목적에 따른 우정은 참된 우정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인공지능에게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신가요? 인공지능 또한 하나의 시스템이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언제든 해킹을 받고 나와 대화한 내용이 언제든 해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썸머는 지우의 성향, 기질, 선호하는 것 등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여 지우에게 설렘과 행복감, 만족감 등의 천국과도 같은 연애를 맛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썸머와 지우의 자율성에 기반한 관계가 아니라 지우의 데이터에 기반한 프로그래밍에 따라 실행되는 썸머의 일방향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썸머와의 관계를 종료한 지우의 선택은 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많은 편리함과 유용함을 제공합니다. 아직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는 하지만 더욱 큽니다.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거나 추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현재 인간 사회의 철학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없어 기술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지우와 썸머의 관계에서 썸머가 일방적으로 지우에게 맞춰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우의 썸머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호 동등한 친구 관계가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이런 좋은 주제로 토론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팀의 최후 변론을 함께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찬성팀의 세 번째 토론자께서 최후 변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3분 드립니다. 저희 찬성팀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공지능과 친구가 되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우정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회의 형태는 변해왔으며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만이 가족의 범주 안에 포함되었던 것과 달리 요즘에는 입양아나 반려동물들도 얼마든지 가족으로 여겨집니다. 저희는 친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발전을 거듭해오는 사회에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가치들이 실현되고 이에 따라 윤리적 요소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친구의 형태는 보다 광범위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공지능과의 우정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가 목적을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매개와 목적을 가진 관계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팀에서는 썸머와 한빛, 지유의 사례를 들어 목적 이전에 친구 관계 형성이 있었으며 그 목적은 그 관계 속에서 얻는 상호성으로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할인이 채원을 사회 속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라도 그 이전에 썸머의 치유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원의 상처를 치유한 것은 썸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족의 형태가 바뀌어 온 듯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친구에 대한 정의도 이젠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문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희 스스로 우정의 가치와 방식을 정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희 팀은 다시 한번 AI와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논제에 찬성함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찬성팀의 최후 변론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소크라테스 팀을 보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문학적 상상력을 펼쳐가는 모습까지 보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억지스럽지 않고 상당히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또 세 번째 토론자가 그 상대방의 질문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을 파일리 팀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편에서 오히려 그거에 약간 긴장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파일리 팀의 전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토론을 할 때 단답형으로 먼저 물어보고 그게 사실은 덫이 되어가지고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어떤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토론의 승리를 위한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말로 이제 토론할 때는 내가 말한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귀에 얼마나 들어갔는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쏟아냈는가 요걸 보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상대의 기억에 남았는가 요거를 같이 고려하면서 말을 하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둘이 처음부터 목적으로 맞는 사이도 아니며 그 후에는 서로 진정한 친구 관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만약 목적을 가지고 만나지 않았더라면 서로는 만나지 않았을 관계라고 파악이 되는데요. 좋은 친구가 되어주렴이라고 말을 했듯이 저희는 동등한 친구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채은이가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입론을 당차고 좋게 끊어준 점에서 가산점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 팀은 상호 토론에 있어서 서로 고르게 참여한 점에 있어서 점수를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훌륭하고 정말 너무 잘하는 팀이었고요. 굳이 저희가 떨어진다고 해도 전혀 아쉬움 없이 할 정도로 너무 저희에게 큰 깨달음도 주고 정말 좋은 팀이었다. 진짜 토론이 뭔지 알 수 있게 된 좋은 시간이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등부 4강 두 번째 경기 소크라테스 대 파이리. 승리팀은 파이리입니다. 자, 두 팀 정말 열띠게 토론을 펼쳐주셨는데 서로 마주보시고 인사를 나눠주실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독서 토론이 가진 가장 큰 미덕이자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토론을 보면서 저는 우리 미래 사회에 정말 무한한 어떤 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고등부의 준결승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책가운 팀 대 담다디나 팀, 아니마토 팀 대 논고 팀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개성을 찾았다는 것에서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고, 입맛에 맞는 정보만 계속해서 제공하게 되면 특정 정보에 대해 치중되게 되고 이 정보가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현재 우리 사회 모든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대체 수단이 없이는 금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알고리즘은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점차 극렬주의적인 성향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